제가 그러면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철 교수님은 1989년서부터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200편이 넘는 활발한 논문 저술 활동을 하셨고, 관심 연구 분야로는 적외선 센서, 그리고 내방사선 소자 및 회로 설계, 그리고 페로일렉트릭 불휘발성 메모리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2002년에는 국내 최초로 산학연 나노기술 연구 지원기관인 나노종합과 센터를 설립하셨고, 초대 및 2대 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간단한 이력은 이 정도인데, 이철 교수님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박수로 환영을. 이게 화면 바꾸란 거라요. 제가 옆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거 없나요? 네, 제가 가방은 안 가져가지고. 제가 가지고. 네. 아, 그래요? 그럼 정아 씨 거 좀 빌리겠습니다. 일단 시작해 주시고요. 제가 일단 넘기다가 보면은 하겠습니다. 레이저 포인트 가져오겠습니다. 소개받은 이철입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잠깐 소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카이스트의 전기전자과에 있으면서요, 여기에 사바티카를 왔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UIC의 물리과에, 저는 전기전자과에 있는데 UIC 물리과에 그 IR 센터를 하고 있는 꽤 영향력 있는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하고 같이 좀 콜라보레이션 할 것도 있고, 저희들이 좀 기여할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저하고 제 박사과정 학생을 데리고 왔어요. 혼자 오면 힘들잖아요. 이 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학생들 일을 시키고 저는 좀 쉬고 그러려고 왔는데, 어떻게 또 오늘 이런 기회를 갖게 됐네요. 그게 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게 적외선 이미지 센서 그러면은 조금 스페시픽한 탑픽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분야, 뭐 저도 한 30년 했습니다만은, 이 분야를 너무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쪽으로 치우치면은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내용으로 조금 이렇게 얘기를, 뭐 어디 가서 강연한 내용을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고 보니까 너무 한국말 위주로 쓴 것 같아요. 오히려 영어를 썼어야 되는 건데 조금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아니요, 저희는 한국말로 하기 더 좋습니다. 아니 이제 여기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용어 자체를 영어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영어는 되나요? 녹색 버튼 누르시면 녹색은 그게 레이저 포인트고, 아시다시피 적외선 센서 그러면요,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나라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아시다시피 그 시큐리티 쪽, 그 세이프티 쪽에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아주 급격하게 성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적외선 센서가 담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한번 이거 화면이 안 나올까봐 참 걱정을 했는데 안 나오네. 이게 화면이 안 나오네요. 그렇습니까? 네. 이게 뭐 비디오 파일인가요? 여기 옵션이 되게 보이는데, 그건 뭐 화면 본 걸로 하죠. 버전이라는 게 뭐랄까요?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건 안 되고요. 그럼 지금 비디오 파일이 여기 들어있나요? 네, 들어있어요. 그거를 그럼 파일 하죠. 이게 여기 내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를 끌고 오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되네요. 네. 그러면 다시 저걸로 돌아가 보세요. 이건 아니고요. 네, 여기 아니고요. 원래 여기로 이걸로 하면 될지 몰라요. 여기서 안 되네요. 잠깐만. 어떻게 되냐? 네, 이 인베디도 하신 것 같은데. 네, 인베디도 했는데 몇 번 시험을 해봤는데 되는데 매칭이 안 되는데 보신 걸로 하고요. 어떤 그림이냐면요. 여기에 위에는 자동차 운전을 하고 하다가요. 자동차 IR 카메라가 붙어 있는 거하고 안 붙어 있는 거하고 화면을 대조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IR 카메라가 없는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헤드라이트를 해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0m 정도로 시야가 제한됩니다. 70m, 100m 정도. 근데 이제 밤에 운전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 브레이크를 잡아도 한 미니멈 한 1m 정도 돼야 안전한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크리티컬한 거리가 돼요. 요새는 웬만한 차 같으면은 IR 카메라를 붙여가지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추입니다. 다 보셨죠? 그럼요. 그래서 저 기술이 다 적용이 됐으면 이번에 영동대교 사고 같은 거 다 막을 수 있었단 말이시잖아요. 예? 이번에 영동대교 거기 사고 있었잖아요, 며칠 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나요? 예, 굉장히 큰 사고. 그 인종초도인가 백종대교를 아무래도 그게 이런 게 있었으면 다 막을 수가 잘 있는, 보이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예. 진작에 달았으면 됐을 텐데요. 여기 이제 BMW 차인데요. BMW 차 여기에 전면 밑에 IR 카메라가 아직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붙어 있는 걸 뭐 아까 화면을 보셨듯이 이걸 보게 되면은 헤드라이트를 하게 되면 잘 안 보이는데 저 앞에 사람이 이렇게 개를 저리고 끌고 가 있는 모습이 숙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웬만한 차들은 지금 고급 기종에는 많이 붙어 있고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편화시키느냐, 그건 값의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에 한번 들어가가지고서 같이 얘기도 한번 해보는데 거기서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값인 것 같아요. 얼마만큼 값을 다운시키느냐, 그게 각자들의 어떤 경제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적외선 감지 소자의 소개, 그 다음에 냉각형과 비냉각형으로 제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걸 하겠습니다. 그 적외선이라 그러면은 크게 봐가지고서 전자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가시광선 사실 전자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가시광선에 비해서 가시광선에 이제 빨간색이 있고 빨주노트 파란보가 있는데 이 빨간색보다도 파장이 긴 쪽이 다 적외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리미터 파보다는 파장이 짧은 쪽, 그게 적외선이거든요. 밀리미터 파라면은 테라헤르츠, 이쪽이 이제 밀리미터 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시광선보다 길고 테라헤르츠보다도 짧은 그런 쪽이 다 적외선인데, 쇼트 웨이브 램스 IR, 미드 웨이브 램스 IR, 롱 웨이브 램스 IR, 베리 롱 웨이브, 뭐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취급하는 거는 이거 영역별로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나눴느냐? 이게 중간에 대기의 윈도우가 있어가지고 대기에 흡수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의상 부분에서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적외선 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체든 간에 온도를 갖고 있는 물체는 그 온도에 해당하는 적외선을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30도라면 300도 K인데요. 300도 K의 물체는 약 10마이크론 파장 대역을 중심 파장으로 하고 적외선을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트기, 우리가 이제 미사일 같은 거 쏘가지고 적외선 저 상대 비행기 떨어뜨리잖아요. 그 쫓아가는 원리가 제트기에서 나오는 그 화염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800K에 해당하는데, 800K에 해당하는 것은 약 한 3에서 한 5마이크론 중심 대역을 하면서 적외선을 방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적외선 센서라고 해서 이 표적에서 방출하는 적외선의 복사 에너지를 감지를 해서 그거를 이미지화해가지고 얻어내는 그게 바로 적외선 센서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게 가시광선의 카메라로 가지고서 여기 지금 소방관이 불이 난 현장에서 이제 불을 끄고 있는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가시광선 카메라를 보게 되면 안개가 이렇게 안개라 그럴까요? 그 연기가 껴가지고 앞이 가려져가지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가시광선 카메라는 반사가 되는 그 가시광선을 감지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적외선 카메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연기를 통해 가지고서 사람이 이렇게 위험하게 넘어 있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적외선이라는 것은 연기를 투과해서 오기 때문에 사람의 온도가 있지 않습니까? 체온이 있잖아요. 그 체온에서부터 적외선을 방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파이어 파이팅에 쓰이고 있어요. 적외선 센서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군용, IR 서베일런스, IR 시커, 아까 미사일 시커요. 그러니까 야시 장비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폭넓게 사실은 적외선 센서의 가장 먼저 사용된 범위가 밀리터리 쪽입니다. 왜냐면은 이 탱크 쪽도 알겠습니다만은 먼저 상대방이 못 볼 때 내가 먼저 보고 쏴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레이더도 다 그것 때문에 생긴 거고요.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로 쓰게 되게 되면은 한 3km 이상 바깥의 물체를 깜깜한 밤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에 상대방은 눈물 가만히 있고 자기는 먼저 보고 쏘고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밀리터리 쪽에서 밀리터리에 쓸 수밖에 없던 것이 밀리터리는 값은 고하간에 성능만 우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먼저 했던 겁니다. 여기에 지금 그 서베일런스 응용도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비행기에서요 또는 인공위성에서 저걸 찍은 겁니다. 찍으면은 여기 비행기가 바로 전에 뜬 자리에는요 이렇게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저걸 보고서 뭘 판단하느냐? 비행기가 얼마나 출격을 하고 있다. 평균 횟수로 몇 시간별로 이게 다 나와버려요. 그 얼마나 중요한 정보입니까? 그다음에 의료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유방암, 그다음에 유마티스, 이런 그 발, 온도 분포 같은 걸 봐가지고요. 여기 조기 진단을 미리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캔사, 유방암 같은 경우 봅시다. 워낙 이제 암이 좀 깊은 곳에 있게 되면은 디텍팅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캔사가 있게 되면 그 부분이 온도가 높아요.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우리가 엑스레이 같은 그런 좀 걱정스러운 그러한 그 광선을 안 쬐이더라도 디텍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쓰이고 있고요. 산업용 같은 경우에 이 전력선의 누전되게 되면 열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외자 같은데 이제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누전되고 금방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 파괴 검사, 건물 안전 진단, 건물도 크랙이 가게 되면 온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저기 많이 레졸루션은 어때요? 레졸루션이요. 이따가 이제 잠깐 나오는데요. 성능이 좋은 거는 한 20mmK, 0.02도.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건 50mmK, 0.05도 그렇습니다. 공간적인 브레인 같은 거는 캔서 같으면은 수mm 이내, 한 1mm 이내요. 이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그 시큐리티 쪽 어떤 이상한 사람이 올라가는 걸 다 파악할 수가 있고요. 소방, 파이어 파이팅, 선체 관측도 될 수 있고요. 비상예보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안전, 운전 이런 데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게요. 사실은 아까 밀리터리 쪽에서 말하는데 지금 이런 커머셜한 쪽으로요. 급격하게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비냉각형, 볼로메타 타입의 냉각 안 해도 되는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값이 확 싸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외선 센서, 이미지 센서의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아마 시장은 밀리터리 쪽보다도 커머셜한 쪽이 훨씬 클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러한 쪽으로 많이 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적외선 센서를 지금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은 포톤 디텍터, 서멀 디텍터를 나눌 수 있는데 사실은 포톤 디텍터를 하려면은 보통 냉각형
이 서멀 디텍터는 비냉각형 이렇게 얘기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리를 간단하게 보면은 보통 디텍터는 이제 반도체 물질 같은 그러한 적외선 감지 물질을 에너지 입사된 적외선 파장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놈이 이 에너지 갭보다도 크게 큰 그런 파장대역에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 밸런스 밴드 편차가 컨덕션 밴드 올라가면서 홀과 엘렉트론의 페어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차지 캐리어거든요. 이게 움직이게 되면 전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왔다 전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성능이 좋고 속도도 빨리빨리 하고 감지도 디텍티비티도 높고 굉장히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놈은 서멀로이드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반드시 냉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또 한계입니다. 성능을 우선을 한다 하면은 이놈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열선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요 위에 흡수하는 물체가 있어가지고 적외선에 센서티브한 물질이 요걸 흡수하게 되면 요 부분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살짝 한 뭐 0몇 도 정도가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그 온도 올라간 거에 따라 가지고 요 위에 있는 물질의 저항률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정 전류를 양쪽에 흘려주게 되면은 전압이 또 바뀌게 되겠죠. 그걸 감지하는 것이 바로 서멀 디텍터인데 이놈은 상온에서 동작하는 반면에 이제 이게 냉각 쿨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동작을 하고 성능이 좀 떨어지고요. 값이 아주 싸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물질로는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냉각형으로는 로비유탄 페로라이드 이런 게 쓰이고 이거는 주로 올로메타 물질, 바나듐 옥사이드라든가 아무사 실리콘이라든가 이런 물질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여기에 파장대역별로 디텍티비티, 감지도라 그러죠. 이게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는데요. 이거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우선 여기에 이제 머큐리 페로라이드라는 물질이 굉장히 다양한 파장대역에서 성능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볼로메탄 성능이 좀 떨어지는데 값이 싸고요. 그래서 이제 쓰이고 있고요. 개발국 현황을 보게 되면은 단연 물론 미국이 잘하고 있죠. 미국이 제일 앞서고 있고 역시 밀리터리 쪽이 이제 선도적인 거니까. 그다음에 적외선 센서에 한해서는요. 프랑스가 미국 못지않게 잘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은 미국보다 잘합니다. 프랑스의 이 소프라디어하고 세아레티라는 연구소, 우리나라에 붙인다면 국방 관련 연구소인데요. 그런 쪽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거기 한 3학년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 좀 잘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조금 하고, 사실은 여기에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외선 센서의 발전 단계는 초창기에는 단소자, 싱글 유니티 디바이스 하나 가지고요. 스캔을 2D 스캔하는 거예요. X 스캔, Y 스캔 해가지고 이미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게 성능이 제한되고요. 속도에도 제한되고 여러 가지 에러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차원 대열, 리니어 어레이를 해가지고 1D 스캔, 한쪽만 스캔하게 되면 2D 영상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고 현재는 2차원 포컬 플레인 어레이, 스테어링 어레이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러면은 스캐너가 필요 없으니까 크기도 작고 성능도 훨씬 우수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금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만 멀티컬러 디텍션 해가지고 인식률을 훨씬 높이는 이게 지금 카운터 메저의 싸움입니다. 나는 보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못 보게 하려고 카운터 메저를 해가지고 방해를 해요. 또 그걸 또 보려고 카운터 메저를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의 그거의 싸움인데 창과 방패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국 멀티컬러 디텍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못 보게 하는데 그걸 보려고 하는 그거의 수단이에요. 여러 색깔들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비행기를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IR 센서가요. 그런데 그 추적하는 원리가 뭐냐면 높은 온도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뭘 이상한 걸 뿌려요. 고온의 물체 같은 거 뿌려요. 그러면 글로 확 방향을 바꿔가지고 비행기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또 피하려고요. 또 영상 여러 개의 컬러 대역에 디텍션 하게 되면은 그놈을 뿌려도요. 거기에 관계치 않고 따라가요.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실온에서 동작하는 그러한 그 디텍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것도 냉각형 이미지 센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거고요. 냉각하는 건데 카메라에 이제 저갱 센서 모듈, 센서의 모듈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요 앞에는요, 요 앞에는 광학계가 있습니다. 렌즈 같은 거. 그다음에 요 안에 이제 저갱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저갱 센서를 쿨링하기 위해서 이러한 아주 굉장히 부피 같은 스터링 쿨러가 여기 붙어 있는.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신호를 뒤에 가가지고 엘렉트로닉스에서 증폭하고 해서 디스플레이 시키는 뭐 그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참 한참 동안 많이 했던 건데요. 이 적외선 센서, 아까 요 앞에 붙어 있던 요 앞에 네모난 거, 빨간 거, 네모난 거,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두 가지의 기판이 다른 상이한 물질이 서로 접합되어 있는 겁니다. 요 위에 있는 물질은 아까 말씀드렸던 머큐리 카드뮴 테러라이드라는 이상한 물질, 그러한 물질에다가 다이오드 어레이를 만들고요. 2D 어레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 빛을 받게 되면 여기서 저 커런트가 흐르거든요. 그 커런트를 여기 밑에 있는 실리콘 지판에다가 위다웃 IC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신호 처리를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쪽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원리들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두 개의 여기 다이오드 어레이하고 여기 신호 처리하는 칩하고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게 바로 인듐 펌프, 각 하나에 화소 하나마다 픽셀 한 개마다, 그러니까 100만 화소라면 저기 100만 개가 있는 겁니다. 인듐 펌프가 그렇게 쭉 연결돼 가지고서 하는 그런 구도가 되는 건데, 그림은 간단한 건데 이것 때문에 저도 한 10몇 년간 고생 많이 했죠. 트라이 앤드 에러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게 사실은 제가 시작할 때 한국에서 뿌리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초창기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저기 센서 냉각형 아까 뭐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안 하겠고요. 냉각형 센서도 두 가지가 포토 컨덕티브 타입하고 포토 볼테이크 타입 두 가지가 있는데, 포토 볼테이크 타입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이오드가 쫙 나열되어 있는 것 같다. 다이오드가 있는 거예요. NP 다이오드가 하나의 픽셀을 형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점이 뭐냐면요, 다이오드의 동작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IV로 봤을 때 전압이 제로 아니에요? 전류만 흐르는 거고, 빛이 흐르게 되면 IR 센서가 흐르게 되면 다이오드에서 이 빛이 포토 커런트로 나오는 겁니다. 동작하는 그 전압이 0이기 때문에 전압 곱하기 전류하면은 파워죠. 파워가 전력된 소모대가 파워 아닙니까? 근데 전압이 0이니까 파워 소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워 소모가 없으니까 이 구조가 훨씬 좋아가지고 실제로는 다 거의 이걸식입니다. 다이오드를 쫙 배열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까 적외선 그 냉각형에 머큐리 카드뮴 테러라이드라는 것이 가장 많이 쓰인다 그러는데, 이게 성능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쓰고요. 적외선 센서의 머큐리 카드뮴 테러라이드 개발 추세를 보면은 해가 갈수록 이게 급격히 그 픽셀 개수, 그러니까 화소 수가, 우리 왜 여기 카메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카메라도 화소 수가 자꾸 증가하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뭐 좋은 걸 맛보게 되면은 더 좋은 걸 자꾸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상의 퀄리티가 확 달라집니다. 점점 픽셀 수가 높아질수록.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지금 64메가 뭐 그 이상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64 하면은 얼마입니까? 64메가 하면은 메가가 100만 화소니까 6,400만 화소인가요? 그렇죠? IR 카메라도 꽤나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겁니다. 주로 뭘 보려고? 이거는 천체 카메라, 천체 그 망원, 그 천체 별들 이런 거 이제 다 그 고온의 물질이 아니에요. 거기서 오는 걸 이제 파장을 검출해가지고 오는 건데. 여기선 그 센서 개발 추세로, 그러니까 픽셀 사이즈가, 화소 사이즈가, 한계 사이즈가 점점 작아져가지고요. 최근에는 거의 한 10마이크론 레벨까지 오고 있어요. 픽셀 하나가, 화소 하나가 엄청 작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보시는 이 CIS 카메라는 더 작게 되고 있어요. 이건 뭐 한 수마이크론밖에 안 돼요. 5마이크론, 한 3마이크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굉장히 작게 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물리적인 한계까지도 지금 거의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얼마만큼 더 작게 하느냐, 그게 또 싸움인 것 같아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이게
이게 공간 분해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졸루션,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상이 깨끗해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는 레졸루션 두 가지가 있는데요. IR 카메라는 스페이셜 레졸루션, 공간 분해능, 그다음에 템퍼러처 레졸루션, 온도 분해능,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가 굉장히 결국 화질에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 냉각형 전기회로 센서의 동향은 점점 갈수록 고해상도로 가고 싶어 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고온 동작. 이건 왜냐하면은 냉각기가 필요한 건데 냉각기가 이 보통 부담이 아니에요. 아까 보시다시피 냉각기가 엄청 볼키해요. 이렇게 해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값도요. 이거에 못지않게 이게 큽니다. 그 정도로 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냉각기를 갖다가 될 수 있으면 적은 걸로, 안 그러면 싼 걸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슈예요. 그래서 경량으로 소형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저격 센서 자체가 고온 동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자꾸 개발하는 추세고요. 또 앞으로는 인식률을 높이려고 아까 뭐 카운터 매장하는 식으로 상대방이 못 볼 때 더 보게 하고 도망을 때 더 가려고 하는, 그래서 2컬러, 3컬러, 4컬러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개발하고 있는 그 나라들의 현황인데, 미국이 아까 뭐 이쪽으로는 단연 앞서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이제 보는 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게 4K 곱하기 4K죠. 이거를 4개를 이게 또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16개가 되는 건데,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은 8000 곱하기 8000 영상을 64메가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어디에 쓰느냐? 하와이에서 천체 관측하는 그런 카메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딴 나라에서는 잘 못하는데 저 카메라가 딱 있으니까 못 보는 걸 보죠. 그다음에 여기 뭐 이제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프랑스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프랑스가 이 소프라디오라는 회사는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CRET, 그러니까 그 에너지 성산화에 국방연구소가 있더구만요. 레티. 저도 몇 번 가고 같이 협력됐는데, 거기에서 태생된 기술이 거기서 기술을 태생시켰어요.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해서 회사에다가 트랜스퍼 시켰더라고요. 그게 소프라디오라는 회사입니다. 아주 밀접하게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보면은 냉각형 카메라 시장에 뭐 반 정도까지도 프랑스가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머셜한 이런 그 대량 생산, 매스 프로덕션 쪽은요, 이 프랑스가 더 앞서 있어요. 얘들이 발표할 때는 플로우가 조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좀 하는데요. 제가 좀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카이스트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이제 키우잖아요. 그래서 뭐 잘난 척하고 기술도 막 그냥 어드밴스 한번 해본다 하고는데, 논문도 썼다 그러는데, 그건 별로 아닌 것 같고요. 의미부여가.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학교는 역시 인재 양성인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절실하게 느낀 게, 제가 IR 센터를 한 27, 8년 했는데, 하고 있는 동안 사람을 들렸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몇이 아주 사명감이 있었던지, 반도체 회사에 하이닉스에 있다가, 옛날에 이제 현대죠. 거기 있다가 뛰어나와가지고서 창업을 했어요. 이제 그 밑에 후배들이 막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밑에 이제 연구실에 박사가 7명, 석사가 1명 거기 가 있습니다. 지금 회사 규모가 종업원이 한 200몇십 명 되는 꽤 큰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국방무기체계에 굉장히 기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 남들이 제가 그걸 많이 했다고 저를 간접적으로 인정해 주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뭐 애들이 잘하는 건데. 그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i3 시스템. 그래서 국방부 뭐 대통령상도 받고 무슨 상도 받고 뭐 상은 많이 받은 것 같고, 실제로 굉장히 중견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매스 프로덕션 해가지고서 탱크에도 쓰이고 뭐 공군 무기체계에도 쓰이고 어디 쓰이고 굉장히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한 가지 더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일본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일본 애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앞섰죠.
근데 제가 혹시나 해서 이제 소개받아가 일본 가가지고 조금 좀 뭐 배울 게 있는가 해가지고 일본이 또 소개가 중요하잖아요. 갔는데 아주 냉대받고 왔거든요. 제가 아주 그냥 엄청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요, 우리가 지금은 훨씬 나아요. 제가 그 스키에서 인바이트 돼가지고 뭐 저도 뭐 스키에서 가서 이제 저거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가서 하고 했는데 가서 이제 일부러 제가 반만하고 우리 제자들 시켜가지고 반 시키고 해가지고 가서 홍보를 좀 했는데 아주 그냥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자마자 저한테 와서 컨그레츄레이션 막 사람들이 막 오더라고. 근데 일본 애들이 아주 제가 아주 기분이 썩 좋았어요. 일본에 이제 뭐 히타치도 하고 뭐 여기저기 몇 군데에서 하는데 히타치도 하고 또 어디죠? 몇 군데한테 서너 군데 했어요. NEC도 하고. 근데 거기가 제대로 잘 못하죠. 이거하고 우리하고 게임도 안 돼요, 이제는. 걔들이 자기들 인정해요. 뭐 삼성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뭐 그거보다 훨씬 작은 거지만 굉장히 스페시한 분야고 아주 작은 나름대로의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퀄리티를 결정짓는 기술이 뭔가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이게 픽셀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1000x1000이다 픽셀 그게 다 동작해야 되거든요. 어느 하나가 죽어버리면 화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디텍티비티 감지도도 좋아야 되겠는데 얼마만큼 오퍼러빌리티가 좋아지느냐, 또 얼마만큼 10년 견제줘야 돼요. 10년. 왜냐면 디텍터를 갖다가 했는데 이게 1년도 안 돼가지고 죽어버린다. 그러면 카메라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 지속돼야 되는 거고 시행착오적인 과정이 많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센서뿐이 아니라요. 그거를 유저 프렌들리하게 하는 것이 여기 아까 ROIC라고 있었죠. 리드아웃 IC 실리콘 기판에 그것도 우리가 그걸 이제 자체 설계를 다 해야 돼요. 아이고 그것도 역사가 많습니다. 그거 처음에 인디고 여기에 지금 미국에 큰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미국에 어디죠? 플리어 FLIR 플리어라는 회사에 지금 거기에 전신이 인디고였거든요. 그 회사한테 조금 전수 받으려고 제가 또 접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ADD라고 국방과학연구소 그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접촉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돈을 무지막지 요구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내가 자체 개발하자. 우리가 다 개발했어요. 연구실에서요. 걔네들이 다 나가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 그냥 하려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 학생들하고 뭘 했냐면은 처음에 리니어레이 조그만한 거 8x1 가지고 카메라 만들어 봤어요. 왜냐면은 카메라 만들어 보면요. 디텍터 하나 자꾸 만들면 재미없어요. 카메라 하나 만들어 보면 애들이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상이 나오니까. 그래가 다 뭐 ADD 사람 우리도 막 흥분하고 그러다가 128x1 리니어레이도 만들어 가지고 또 화상이 확 다르죠. 차원 다르죠. 그러다가 또 128, 2D 어레이 만들어 가니까 뭐 화상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 다이오드 특성이 더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 인테그레이션 하는 그 다 시스템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그것도 사이에 붙이는 인중으로 붙이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라이제이션 하는 거 그것도요. 논문에는 안 나오는데 시행착오적인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그게 실온에다가 80도 K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리콘 기판하고 그 머큐리 컨테러라이트하고 열편책에서 달라요. 성월 익스펜시 코에피션트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응력이 작용해가 떨어져 버려요. 그게 아주 뭐 히스토리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했는데 일본 애들은 그걸 극복을 못한 거고 우리는 회로를 다 우리가 디자인 다 할 수 있고 지금은요 아주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엄청 축적이 돼가지고 걔네들은 우리 졸업생 애들은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걔들한테 큰 소리만 치고 야 여기 열심히 안 해. 그거 막 뒤에서 그냥 막 이렇게 하기만 했는데 그런 애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학의 그래서 저는 아주 철저하게 느낍니다. 대학의 첫 번째 역할은 인재 양성이다. 대학교에서 하면 얼마나 해요. 기업하고는요
프로페셔널한 차원이 달라요. 대학에서 하는 거는 거의 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꽤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외국에서 살려고 자꾸 지금 주식 팔려고 팔으라고 자꾸 그럽니다. 근데 이 만든 센서나 이런 거를 자체 커스텀 공정실을 갖고 계셔서 만들 수 있는 정도일까요? 그렇습니다. 클린룸의 그 퍼실리티 그거 없으면요 외부에다 맡기면 다 노출돼 버려요. 그 밑에 있는 리딩 서킷 같은 것도 외부에다가 그 리드아웃 실리콘 기판에 하는 거 한국이요 파운더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센서 자체는 여기서 하고 붙이는 것도 자체적으로 다 하고 그 시설도 상당하거든요. 근데 리드아웃 헤로 만드는 거는 그거는 더 큰 시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고 한국이 파운더리 잘 돼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네. 질문해도 되나요? 예. 딴 건 짧게 하죠. HCDT라는 게 재료 이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재료를 가지면 그 잴 수 있는 온도 대역들이 다 다르게 만들 수 있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건 이제 아까 이게 머큐리하고 카드뮴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머큐리 컨트롤라이드가 이게 뭐 온도 대역이 그러니까 좀 고온 이게 화장이 좀 작은 건 고온 물체를 보는 거거든요. 화장이 큰 쪽이 저온 물체를 보고 그러는 건데 아니 머큐리 컨트롤라이드 이놈은 이 저온수부터 고온수부터 저온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거든요. 이게 원리가 뭐냐면요. 이 머큐리하고 카드뮴 요놈을 섞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1-X, CD가 X 그 컴포션 레이쇼를 변화시키게 되면요. 흡수하는 파장 대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머큐리 컨트롤라이드 장점이에요. 그래서 참 묘하죠. 하나님이 적외선을 보지 말라고 해놨잖아요. 사람 눈을 못 보게. 그런데 이 머큐리라는 놈은 굉장히 유해 물질이잖아요. 또 카드뮴은 또 뭡니까? 이따이 병의 원인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보게 3개를 막아놨어요. 근데 그걸 보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2개만 부탁드립니다. 예. 혹시 그 고방사성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있는지 그것도 고방사성이요? 냉각은 뭘로 이렇게 보내시는지.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머큐리 컨트롤 자체는 방사선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패시베이션한 물질 그게 있는데 그놈을 뭘로 쓰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라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사선에 문제 없는 그런 그 과정까지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쿨링을 조그만 걸로 하셨는데 그럼 뭘로 쿨링을 하셨어요? 스터링 쿨러요. 스터링 쿨러라고요. 그 굉장히 작은 부피면서도 냉각이 빨리 되게 하는 구조물로 쓰는 그런 쿨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80도 K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에 특별한 또 액체를 넣게 되게 되면 용매를 넣게 되게 되면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좋습니다. 근데 시간을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김 박사님도 계시고. 그 비냉각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비냉각형 카메라인데요. 여기 앞에 이제 렌즈가 있고 이 안에 이제 이러한 그 센서가 들어가 있죠. 저기 센서가 진공으로 패키징된 센서입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이 뒷부분 벌키한 부분은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센서에서 나오는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갖다가 디스플레이까지 시켜줄 게 과정에 일렉트로닉스가 되겠죠. 이 부분을 좀 확대하면 이렇게 되고요. 또 이 부분을 스키매틱하게 보게 되면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는 아까 말씀드린 without IC 시그널을 갖다가 끌어내서 순차적으로 뽑아내는 디스플레이 시켜주는 그런 IC가 여기 있고 요 위에 이러한 미케니컬리 요 포스트를 통해 가지고 서포팅돼서 떠 있는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좀 판때기 같은 그것이 마이크로 머시닝 기술로 해가지고 좀 떠 있는 이런 구도가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원리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적외선이 좀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이요 열을 받아요. 뜨거워져요. 그럼 이 부분이 저항률이 변하게 됩니다. 저항률이 좀 온도가 올라가면 낮아지게 돼요. 낮아지면은 여기에서 이 저항률이 낮아지게 되면은 여기에서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거든요. 이렇게 양쪽 사이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그 전류가 일정 전류를 흐르는데 저항이 낮아지니까 전압이 요 사이에 호스트 사이에서의 전압이 낮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IR이 들어와 적외선이 들어와 가지고서 전압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그널이에요. 적외선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지해서 요 양쪽에 그 전압을 타는 감지해서 ROIC 통해 가지고 밑에 있는 ROIC 통해 가지고 읽어낸다. 이게 원리가 아주 간단하죠. 그 재료는 업서버 자체는 뭘로 만들었죠? 업서버요. 네. 업서버는 이제 이를테면은 볼로메타의 경우에는요 저항체가 변하는 물질이니까 이게 뭐 바나디움 옥사이드라든가 그렇지. 안 그러면 아몰파 실리콘. 우리 한국에서는 저도 한 10대까지 해봤어요. 이것저것 해보려고. 대학에서는 그런 거 잘하잖아요. 저희들은 뭐 니켈 옥사이드도 하고 또 저희 제자들은 타이타늄 옥사이드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단일 소자로 해가지고 볼키하고 1mm 이렇게 있다가 이때부터 갑자기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요. 이게 바로 마이크로 머시닝 기술입니다. 마이크로 머시닝 기술을 하게 되면 작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80년대는 뭐 이렇게 뭐 이 정도 크기다가 점점 해서 온도 분해능도 확 좋아지고요. 그렇게 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면서요. 이게 이제 급격하게 값이 싸지는 거예요. 성능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민수용으로 시장이 확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아마도 기술이 점점 나아지면서 이게 시장을 창출하는 뭐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 보면은 적외선 감지 소자 아까 유 박사님 질문인데 물질이 뭐 바나디움 옥사이드라든가 아몰파 실리콘 이게 이제 현재 주입니다. 주고요. 그게 성능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어레이 사이즈도 한 뭐 고만고만하고요. 피치도 뭐 고만고만하고요. 온도 분해능이 한 50mm 켈빈, 그러니까 0.05도 정도 되는 거죠. 아까 냉각형은 0.02도입니다. 20mm 켈빈.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성능은 좋아요. 사실은요, 20mm 켈빈하고 50mm 켈빈 눈으로 볼 때 잘 안 나오는데요. 실제 그거를 뭔가 무기체계 쓰겠다 하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별이 나고요. 근데 미국이 역시 플리어사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조그마한 카메라까지도 하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 뭐 온도 분해능 50mm 켈빈 이런 것도 한다. 프랑스도 아주 잘합니다. 프랑스 울리스라고 이것도 CRAT라는 연구소에서 개발해서 트랜스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주 이런 거 보면 참 잘해요. 근데 저는 의외로 제가 CRAT 그때 학회하는 저하고도 같이 뭐 콜라보레이션이 있어서 가서 거기 가서 토크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애들이 저는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한국이 글쎄 여기 계신 분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국이 반도체 기술이 그렇게 성장하게 된 동기가 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볼 때는 한국은 산학연이 잘 협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남들이 그렇게 말하길래 그것도 그런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럴 법도 한 것 같아요. 그럴 법도 한 것 같은 게 생각보다 그 산학연관 우리는 연이 또 붙거든요. 산업체하고 연구소하고 지금 삼성이 워낙 잘하니까 이제 뭐 다른데 사람들은 이제 좀 필요 없다라고 하고 뭐 그러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밀접하게 했거든요. 애트리 역할이 좀 크고 뭐 이런 식으로 연구소도 아주 잘하고 거기 대학 역할도 좀 있었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프랑스가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도 아주 우리 제자들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미래의 적외선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현재 적외선 카메라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제가 미래라고 한다면은 주로 아까 뭐 냉각형 이거는 이제 보다도 비냉각형 쪽에 이제 저는 포커싱을 해가지고 왜냐면 앞으로 시장이 그쪽으로 이제 훨씬 커질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포커싱을 좀 합니다. 이 카메라 아주 잘 나요. 여기 이제 광학계가 렌즈가 있고요. 여기 안에 바로 안에 뒤에 이제 저기는 센서들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이게 그 나오는 신호를 증폭하고 또 디스플레이에 순차적으로 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센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아까 리다우테라라고 그랬죠. 실리콘 기판 위에다가 IC를 만들어요. CMOS IC를 만들고 우리 한국이 이건 너무 잘해요.
이렇게 잘하고요. 그 위에다가 MC 기술, 마이크로 머신링 기술을 이용해가지고서 여기 이렇게 이러한 구조체를 띄웁니다. 각 픽셀별로 쫙 이렇게 띄웁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이렇게 요 위다우 테러 위에 센서 어레이가 쭉 띄어 있는 그런 구조체를요. 이렇게 온도 안정화 장치, 서머레틱 쿨러라 그러죠. 서머레틱 쿨러, 일정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그 쿨러 위에 여기 냉각기입니다. 이게 그 쿨러 위에 이렇게 올립니다. 그 다음에 요 전체를 갖다가 진공으로 냉각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냉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0도씨 이하가 되게 되면은 습기가 걸쳐지니까요. 이제 냉각 진공으로 패키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고 이게 이제 우리가 적외선 센서 모듈이라 그러는데 요 모듈을 여기 일렉트로닉스 컨트롤 보드, 일렉트로닉스 컨트롤 보드와 같이 접합을 시켜주고 그 앞에다가 이제 광학기를 조립시켜주면 이게 카메라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현재 지금까지 가격의 구성대를 보게 되면 아까 센서하고 without IC 그게 가격대가 한 30% 됩니다. 근데 진공 패키징한 부분 서머레틱 쿨러 요거 포함해가지고 한 15% 한 2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광학계가 또 이게 만만치 않아요. 한 30% 차지합니다. 광학계라고 하는 게 여기 뒤에 보시다시피 요 앞에 IR 렌즈는요 불투명해서 안 보여요. 뭘 했냐면 저마늄을 썼거든. 저마늄이 이게 보입니까? 눈에 투과가 안 되죠. 그렇죠? 이 저마늄을 써가 저마늄이 또 보통 비쌉니까? 왜냐하면 저마늄이라는 것은 그 적외선 대역만 투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마늄으로 보통 많이 하는데 저마늄을 또 일일이 깎아요. 브라이딩 해가지고. 예?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비싸죠. 중국은 좀 싸게 합니다. 인건비가 싸니까. 그래서 이 광학계가 이게 차지하는 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요. 다행스럽게도 벨기에에서 처음에 우미코아라고 나왔는데 거기서 몰딩으로 렌즈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뭐 여기저기 퍼져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일일이 깎지 않아도 몰딩을 팍팍 찍어내면 돼요. 아직 그거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싸지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보드가 한 25%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가격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여하에 낮추느냐, 어떻게 낮추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이에요. 왜냐하면은 비슷한 성능에 가격이 싸게 되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제 코스트 싸움이거든요. 더 싼 값에 집에다가 카메라 설치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뭐 한 1,000만 원 들어간다. 지금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500만 원 이상 하거든요. 그걸 누가 설치를 하겠어요? 부담스러워서요. 자동차에다 그걸 설치하겠습니까? 부담스러워서 못하죠. 그래서 가격이 다운이 확 돼야 돼요. 한 몇십만 원대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도 보면은 few thousand dollar 이 정도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few hundred dollar는 그죠? 네, 그 정도 내려가야 돼요. 그 정도로 내려가게끔 이제 해야죠. 그래서 지금 그게 국제적으로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서로 난리예요. 컨소시엄 만들어가지고 유럽은 EU에서 컨소시엄 만들고 미국도 하고 막 전쟁이에요. 전쟁. 이게 전쟁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연구 동향이 일단 카메라를 작게 해야 되고 가격도 확 다운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전력 소모도 확 다운시켜야 되고 그래서 뭐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제작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사실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고 많이들 하고 있어요. 네? 한국에서도 하고 유럽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의